시간이 갑자기 2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꾸준히 이렇게 2시를 일단은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 날 9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드랍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래닛 IX 베타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9시에 못하고 저희가 지금 시간을 5시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논의를 한 결과 2시가 낫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2시에 이번 달 한 달 동안 2시에 이제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2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아, 이제 줌 강의가 저희가 일주일에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었죠. 줌 강의를 일주일에 6번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줌 강의가 4회로 줄어듭니다. 2회가 줄었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줌 강의가 없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줌 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줌 강의가 없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은 줌 강의를 밤 9시에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세 번은 9시에 하고 월요일은 오늘처럼 이제 2시에 당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베타 기간이 이제 플래너러 X 베타 기간이 지나면은 물론 2시를 다시 9시로 정상화 시킬 거예요. 아무튼 오늘 어,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강의 주제를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업 이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오늘은 공지와 업데이트를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정확하게 저희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이해 못한다면은 당연히 사업을 어렵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한번 사업을 이해해 봅시다. 플랫폼 사업인데 저희 플랫폼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날 시대가 어떤지를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인터넷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겠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죠. 인터넷과 IT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만나서 이렇게 오늘날의 거대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제조업으로 그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의 부를 이루어 왔죠. 인구는 전 세계 33%밖에 되지 않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50%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제품들 있죠. 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죠. 어, 과거에 20년, 30년 전, 30년 전 사람들은 만약에 10,000개의 제품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21세기,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1950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말도 못하게 많은 상품들이 재생이 됐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 제조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돼서 어,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인들이 지난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죠.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려 4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죠. 이제 만들 상품을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제품들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을 상징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몰락한 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조업의 시대가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엔진,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뭐 이런 로켓 엔진 이런 걸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놨던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몰락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조업이 한물 가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메타버스 세상이 됐잖아요. 메타버스 세상은 가상현실 세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경제 시대예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물건 잘 만들고 물건 많이 만들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한 이제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야후라고 하는 반짝 스타가 있었죠. 야후라는 회사는 뭐 오래전 198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2000년대에 제일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제일 많은 돈을 벌었다가 바로 2010년이 되면서 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22년 만에 회사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면서 2016년에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48억 달러의 매각을 당하게 됩니다. 포털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야후라는 회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밀리면서 완벽하게 쇠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플랫폼 시대이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지 못하면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구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 됐죠.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18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죠.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자, 애플이라는 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3년에 암에 걸려서 2001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1조를 넘어서더니 지금 2020년에는 2조를 넘어섰습니다. 2조 5천억 달러가 됐단 말입니다. 매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2조 5천억 원. 시가총액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전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람코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그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는 워런 버핏이 이끌어가는 회사이죠. 그다음에 TSMC, 이 회사는 타이완에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타이완에 있는 뭐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텐센트, 차이나에 있는 이 텐센트, 차이나의 뭐 구글 같은 회사가 되겠죠. 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10등 안에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네요. 자, 우리나라 회사는 몇 등 하냐? 14등 하는 삼성이 제일 이제 1등인데, 1등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애플. 애플이라는 회사하고는 무려 약 차이가 5배 이상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고 있어요. 5배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 5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도표를 보시자고요.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회사가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다 해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그 회사는 전망이 안 좋은 거죠. 페이스북은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줄고 있어요. 45%에서 지금 34%까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그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26%에서 21%까지 감소를 했고요. 아마존닷컴도 뭐 그다지 좋지 않아요. 좀 위태위태합니다. 넷플릭스만 조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떨까요? 애플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매출은 늘고 있는데
매출은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매출입니다.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영업이익률은 줄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까요? 자, 미국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대학생들이 돈을 빌려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해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이 말하자면 상환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빚더미에 앉아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학을 나왔나요? 좋은 직장 가려고 대학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대학에서 배운 것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니까 직장에서 고용도 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채도 덩달아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기업들이 애플이나 IBM, 구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뽑지 않겠다. 대학생들 졸업장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AI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에 배운 지식을 14초 만에 습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에서 배울 만한 그런 지식을 AI가 인공지능이 1분도 안 되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해 버렸으니까 회사로서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제일 실업자가 높은 거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약 800만 명, 어마어마한 지금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죠. 어,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대학원을 가죠. 그럼 결국은 학자금 대출만 계속 받게 되고 돈은 못 벌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스펙은 높은데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은 이제 물건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굉장히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컴퓨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를 차지해가지고 저렇게 2,500억, 2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어도 미래가 밝지 않다 이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 왜 플랫폼인데 이렇게 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인데 왜 망합니까?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어떤 게 플랫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들, 그 회사들도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인터넷만 있으면 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 웹사이트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웹사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저가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플랫폼이 되려면은 유저가 많아져야 돼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뭐 플랫폼 회사이지만 유저가 많진 않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하면 애플은 제조업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가 제일 불안한 이유는 플랫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플랫폼이 진정한 플랫폼인데 유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유저가 많다 보니까 그나마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유저가 많지만 역시 유저가 많으니까 생존 가능성이 당연히 애플보다는 높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냐 아니냐의 특징은 몇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삼성의 큰 위기가 삼성은 플랫폼이 없어요. 삼성전자 물건은 우리가 사서 쓰지만은 삼성이 유저를 수천만 명 또는 수억을 가지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유저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포털 회사죠.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카오 SNS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진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구글 같은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주가를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하는 거죠.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참 한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부의 초양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의 초양극화. 옛날에는 그냥 90%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 사람들이 모두 10%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90%의 경제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의 10%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부의 양극화 시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존닷컴의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무슨 또는 구글의 뭐 회장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전 세계의 약 9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0.00001%의 사람만이 계속 부자가 되고 99.99999%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이렇게 양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0.00001%에 포함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굉장히 어,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지금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0.00001%의 사람 말고는 크게 소득이 증가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매일매일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한 플랫폼 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셔야 돼요. 야후가 왜 망했을까요? 야후가 망한 이유는요. 플랫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야후도 플랫폼 회사인데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유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플랫폼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료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구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구글. 야후를 뒤를 이어서 구글이 나왔으니까 구글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구글은 다 무료 서비스를 했죠.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막 100기가씩 다 사용하라고 주고 막 이메일도 막 무료로 쓰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글로 갈아탔잖아요. 저도 옛날에 야후나 AOL이라는 또 굉장한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 AOL 같은 회사 이메일을 쓰다가 결국은 2000년대 지나서 제가 2010년인가 저도 구글로 갈아탔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글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막 이제 수십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글에 지금 가입한 사람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몇십억이죠. 그 구글이란 이메일을 쓰고 구글 웹사이트를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모든 안드로이드 그 체계 있죠. OS 체계가 전부 다 구글 거거든요.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구글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 세계 수십억이란 사람들이 구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그걸 쓰면서 쏟아내는 거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가 어디에 제일 많이 소용이 되느냐?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이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도 이제 지났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려면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구글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IT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게 스마트화 되는 거죠. 지능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데이터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데이터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플랫폼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요. 저희 회사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플랫폼이냐 아니냐를 뭘로 따진다고 했죠? 진정한 플랫폼은 유저가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 회사가 3,300만이라는 유저가 모아졌어요. 7월 24일 날에 모아졌는데 한 달 만에 8월 28일에 저희가 3,400만 명이 됐죠. 한 달에 약 100만 명씩 증가했어요. 하루에 3만 명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저희 회사의 비전과 더불어서 정말 불가능이 없는 회사로 이제 4천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1억이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산업에 뛰어드는 저희 회사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스톡홀름 오피스가 곧 두바이로 이제 옮겨지게 될 텐데 두바이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진짜 저희 회사가 도약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바이로 옮기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빨라질 거고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두바이에 큰 지금 오피스를 개설을 한 거예요. 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뭐 몇 평이 될까요? 굉장히 평수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만 스퀘어 피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저희 회사는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많은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플랫폼 회사라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죠. 플랫폼 회사지만 진짜로 공유 경제가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그 회사를 만든 몇몇 사람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공유 경제를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주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떻습니까? 크라우드와는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기회를 준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 저희 회사는 알렉사 랭크가 1084등인데요. 지난 90일 전만 해도 1214등이었는데 128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에 저희 회사를 다녀가는 방문자가 무려 64만 명입니다. 64만 명이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웹사이트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할 것 같습니까? 어, 애플이라는 회사 어떨까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모아지질 않는 거죠. 유저가 있어야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하루에 64만 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고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서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앞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70년 전통의 A라는 네트워크 회사 순위가 14,799등밖에 하지 않아요. 저희보다 엄청나게 낮은 순위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 생겨난 지 2년 됐는데 1084등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이렇게 거의 30등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달에 30등.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숫자가 세 자리로 줄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고속 성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업이 몇 개일까요?
적어도 10억 개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억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들 순위가 이렇게 매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사 랭커를 통해서. 그런데 만등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70년 전통의 A사가 만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에, 근데 만등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저희는 지금 1000등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구글, 애플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다 통틀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만 따지면 당연히 1등, 2등, 3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알리바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도 물론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자체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자체 상품이 없고 상품이 있는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IT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없죠. 왜 그럼 기성세대들이 플랫폼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와닿질 않죠.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산업화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건이 아닌 데이터를 파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지금은 디지털 경제화 시대잖아요. 노동이 경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가 경제가 된다 이거.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본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는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빨리 이해를 하실수록 이쪽에서 돈을 벌 수가 있죠. 0.00001%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이제 엄청난 지금 경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지금 점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점점 디지털 경제가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라고 하죠. 예. 메타버스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메타 비즈니스인 거죠. 메타버스 비즈니스인 거죠. 예.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산업화가 끝난 지가 이제 몇십 년이 안 됐는데 2000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지금 나왔고 이제 다시 메타버스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 회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카카오가 많이 따라오려고는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카카오는 유저들에게 공유 경제를 실천하지 않는다. 카카오가 우리 회사랑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도 카카오는 무료로 가입해도 그냥 소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원들이 소비자에 불과해요. 생산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생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진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중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 자체가.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다중 플랫폼. 소비자가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회사들하고 연계가 돼서 이 플랫폼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아직까지는. 크라우드환밖에 없죠. 네. 물론 지금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나와. 뭐 코인으로 뭘 한다고 하고 뭐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는 회사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전망이 저희만큼 좋을까?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짝 스타일 뿐이에요. 야후처럼. 그 사람들도 반짝 스타. 처음 시작한 사람 몇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그런 회사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반짝 스타이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돈을 버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코인이라는 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인의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이 엄청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코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전망이 좋은 코인은 뭐냐? NFT일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비트코인도 실험해보고 이더리움도 해보고 무슨 코인 막 다 실험을 엄청나게 해봤죠. 코인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전망이 제일 좋은 코인은 뭐냐면 바로 NFT 토큰이란 말이에요. NFT. 대체 불가한 토큰이다 이거죠. NFT. 여기 보는 것처럼 카카오톡, 위챗, 라인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메신저 회사들이죠. 카카오톡은 한국, 위챗은 중국이고 라인은 일본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은 데이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그 유저를 활용해서 게임 시장이라든가 택시 사업이라든가 뭐 대리운전, 은행 업무 또는 배달 업무 이런 거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진정한 플랫폼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회사들은 과거에 있던 회사를 이렇게 대신하는 회사일 뿐이에요. 대신한 회사. 우버라는 회사도 택시업을 대신한 거고 에어비앤비는 호텔업을 대신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플랫폼일까요? 공유 경제가 실천이 되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소비자 생산자들이 연결만 된 거지 공유 경제가 실천이 되지 않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이용해서 유저를 모아서 사업을 해서 이미 있는 기업들을 많이 대체했어요. 어떤 사업들이 그럼 대체돼 가지고 없어질 거냐?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영향받을 5개의 산업 분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은 5개의 회사, 5개의 산업 분야가 없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첫 번째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자동차죠, 자동차, 모빌리티. 두 번째는 유통업. 세 번째 소비재 산업. 뭐 물건 만들고 상품 팔고 하는 회사들. 네 번째는 금융업. 마지막 5번째가 헬스케어, 의료 뭐 이런 거. 의료에 종사하는 거 있잖아요. 헬스케어. 뭐 의사도 포함될 거고 약국도 포함될 거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것들이죠. 이렇게 5가지 산업 분야가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제일 앞으로 악재를 겪게 될 것이다. 자, 대표적인 예로 제가 2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모빌리티와 유통산업의 미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버라는 회사 때문에 택시 산업은 거의 뭐 이제 어려워졌잖아. 택시로 지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것도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일반적인 택시 회사들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우버 때문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태워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글에서 2009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완전 자율 자동차, 완전 자율 주행차가 개발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앞으로. 게다가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를 다 전기차나 탄소차로 줄이겠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품도 어디서 하청을 받아야 되고 타이어도 하청받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다 밑에 하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동차가 이제 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청업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로 바뀌게 되니까 부품이 3분의 1로 감소해요. 부품이 자동차 부품이 3분의 1로 감소하니까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다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업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통업은 테크 자이언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력이 필요 없게 됐어요. 사람이 택배 이거 분류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기계가 해요. AI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테크 자이언트가 나와가지고 모든 택배 물품을 사람이 분류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마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거대한 유통 고릴라가 나와서 웬만한 유통 조그만 업체들은 다 죽이고 있죠. 유통 아포칼립스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유통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그렇게 지금 예상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최대 유통업체 시어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파산 보호 신청했죠. 말하자면 이제 뱅크럽시 했다는 거예요.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금융,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비재 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 건강, 헬스, 케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밖에 없는데 이 회사들이 진짜 플랫폼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다 몇몇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건 공유 경제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페이스북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아마존닷컴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들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저희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진짜 공유 경제를 실천해주는 회사를 만들자.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저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저희 회사를 여러분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소개하면은 다단계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냥. 다단계로 소개되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희 회사 왜 플랫폼이 중요하냐, 진짜 플랫폼이냐, 그리고 왜 플랫폼이 진짜 플랫폼이어야 되고 진정한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저희 회사가 다단계인 줄 알아요. 네트워크 회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네트워크도 한물 같잖아요. 네트워크로 물론 여전히 좋은 비즈니스인데 네트워크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벌 수 있다면 진짜 공유 경제가 아닌 거죠. 저희 크라우드완 그동안 생겨난 지 2년밖에 안 됐죠. 2년 동안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2년 동안 1억 이상 버는 사람. 적어도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다 프레지던트들이죠. 프레지던트들이 전 세계 몇 명입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만도 지금 9명이에요. 겨우, 어? 8개월 만에 말이죠. 네. 다른 회사 같으면요, 8년 있어야 그게 될까 말까? 10년 해야, 될까 말까 한 네트워크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직도 여러분이 못 알아보신다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요. 지금 비즈니스 하면서 회원이 모집이 안 돼요. 어, 어려워요. 뭐 플래닛 IX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플랫폼 사업은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는 여러분이 다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 SNS, 페이스북. 여러분 지금 플랫폼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익을 공유해주는 플랫폼이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회원들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는 날 쏟아져 들어오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저희 회사도 다 정책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든 안 나가든 지금 한 달에 무조건 100만 명씩 가입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이면 그냥 1,000만 명, 2,000만 명 가입이 된다니까요. 무진장한 막대한 수입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느리지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시면서 분명하게 전달하자 이거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편하게 저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우리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저희 회사가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알려지고 있으니까 한국 안에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표 리더들이 애를 쓰시고 또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사가 계속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것이고 사업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도 또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한간에는 네이버 같은 데서 뭐 안티글이 많이 있죠. 이상한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데 더 많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걸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공적인 미담이 뉴스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허접한 뉴스들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저희 회사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엄청 오게 될 것이고 그 벌어온 돈을 우리와 나누겠다 이거예요. 마인도가 이미 와 있고 이제 소미 링크미 소미가 아직 안 들어왔죠. 소미 들어오고 플래닛 IX 지금 들어왔고 들어왔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죠. 자, 멀티월렛 이제 곧 들어오죠. 라이프 트렌즈 계속 변모하고 있고요. 믹스터 계속 또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 한 앞으로 어커밍 프로덕트 어떤 기업들이 올까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업도 들어올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들어오고 암호화폐 세상도 들어온다. 저희 회사 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우리 기업 가치가 1조씩 늘어나 1조씩. 그러면 우리 회사가 10조 금방 되는 거예요. 10조는 10조 원 정도는 금방 돼요. 벌써 뭐 됐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주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멀티월렛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흥분합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유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유저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회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의 핵심은 유저거든요. 유저니까 당연히 유저를 모아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맞죠. 내가 아무것도 그 부분에 기여를 안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혜택이 커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보너스, 매칭 보너스, 직급 수당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거 세 가지 수당으로만으로도 우리가 한 달에 1억을 쉽게 버는 회사예요. 1억을. 이게 뭐가 그렇게 시시한 회사라고 그렇게 회사를 잘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를 못 합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부터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뭐 웹사이트에 이메일 때문에 뭐 신경 쓰이고 플래닛 IX 하느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자, 앞으로 믹스터가 지금 150만 명 됐다고 막 엄청나게 왜 이런 걸 왜 자랑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임 회사가 로블록스거든요. 1억 5천만 명인데요. 67%가 16세 이하예요. 우리나라에 제페토가 있죠. 2억이나 되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80% 이하가 다 10대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중독이 될 거 아니에요. 게임 그러면 벌써 그렇죠? 저희 믹스터하고 앞으로 굉장히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플래닛 IX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플래닛 IX에서 코인이 뭐 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픽스 유로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이제 코인도 발행된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플래닛 IX의 핵심은 NFT입니다. NFT. 플래닛 IX는 두 가지 NFT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NFT를 벌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랜드마크 NFT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NFT를 여러분 무조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랜드마크 NFT가 있으면 제일 수익이 커요. 랜드마크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200km 이상, 200km까지 반경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의 수익의 5%를 NFT를 가진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베타팩을 사셨어요. 베타팩을 사셨는데 그 베타팩이 결국은 그냥 내가 땅을 어떤 지역을 이렇게 뭐 그게 전설적인 땅이든 뭐 극지든 뭐 명소든 간에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셨으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계속 확장시켜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NFT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페더레이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NFT로 교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NFT로 교환한 다음부터는 반경 사방 뭐 25km부터 200km 안에서 그게 전설적인 땅이냐 명소냐 뭐 희귀한 땅이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 반경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 반경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여러분에게 5% 거래 수수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NFT는 두 가지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랜드마크 NFT,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땅을 이미 차지하셨는데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페더레이션을 해서 NFT로 교환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슈퍼팩을 사신 분들은 NFT가 10개가 들어있죠. 그 속에 그 NFT는 10개인데 그 10개 NFT가 랜드마크 NFT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다만 NFT는 일단은 랜덤으로 받는다. 무조건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회사에서. 우리 펠릭스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땅을 이제 샀잖아요. 이번에도 살 거 아니에요. 오늘 밤 9시에 팩을 사셨는데 그 땅을 사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 속에 이미 NFT가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NFT는 언제 열어주느냐면 11월 이후에 11월 이후에 추첨이 이제 이루어지고 추첨권이 있죠. 여러분 레플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첨 항목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추첨 항목은 11월이 돼야지 추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그 속에 NFT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추첨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슈퍼팩을 사신 분들 속에는 추첨하고 상관없이 NFT 10개가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확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NFT 10개가 들어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래프라고 상관없이 추첨하고 상관없이 1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다만 그 NFT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11월 이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디스코드에 가서도 쭉 살펴봤는데 크리스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런데 크리스도 우리한테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제가 만드는 동영상 중에 제가 그 번역해서 놓은 거 있죠. 에피소드 6번이죠, 6번. 오픈톡스 에피소드 6번. 그거를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NFT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NFT를 교환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을 내가 안 팔고도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수입을 벌 수 있게 구조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여태까지 나와 있는 뭐 구글의 뭐 어스툰가 뭐 그런 거라든지 카카오가 만든 뭐 JR 월드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땅을 사고 팔아야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을 안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NFT로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지고만 있어도 그 주변에 반경 200km 또는 뭐 100km, 20km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반경이. 그 반경 안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받는다니까요. 이런 회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근데 플래닛 IX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여기까지밖에 회사에서 아직 오픈을 안 해줬어요. 오픈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여러분이 미리 알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추첨 항목도 아직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추첨 항목도 이제 다 베타 기간 안에 다 정리를 할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쨌든 회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뭐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저희 회사 지금 크라우드완도 이제 두바이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될 거고, 이번에 새로운 네트워크 책임자도 왔고, IT 부서 책임자도 새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9월까지만 잘 견디십시오. 10월 되면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출금 시기는 이미 빨라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2주 안에 벌써 다 들어와요. 출금.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출금하시면 빨리빨리 들어오고, 주식을 배당 받으시려면 이제 스왑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여러분에게 배당이 될 것이고, 주식 거래는 주식이 내부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9월 이후로 10월 달까지의 그런 날이 오니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는 부스터 프로모션입니다. 부스터 프로모션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을 모으고 더 빨리 여러분들의 직급을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이 베타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월 달까지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10월 첫 주까지는. 아홉 분류 5계층 이렇게 땅이 나눠져서 지금 팔리고 있고, 이 클러스터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NFT로 교환하시면 되는데요. 자,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에 지금 이제 베타 드롭이 이루어지죠. 팩 드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최대한 살 수 있는 것은 50팩을 50팩 50유로짜리 50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0 픽스 유로가 되겠죠. 자, 베타팩이 50유로짜리가 있는데 스몰 팩은 70유로, 미디엄은 175유로, 라지 팩은 399유로, 엑슬라지는 1250유로, 2500 픽스 유로짜리는 슈퍼팩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떨어지게 되는 슈퍼팩은 슈퍼팩이 아니고 2500유로라고 해도 슈퍼팩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슈퍼팩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베타 기간에는 베타팩만 팔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슈퍼팩, XX 라지 슈퍼팩은 우리에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주에 이렇게 드롭 6, 오늘은 드롭 7이죠. 7인데 7-02가 있고 7-03이 있어. 세 개가 오늘 떨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47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을 땅을 살 수 있어요. 러시아를 비롯해서 핀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있어요. 수단.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들이 많죠. 오늘. 그래서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팩은 세 가지로 떨어집니다. 50유로짜리 15만 개, 그 다음에 5유로짜리 15만 개. 이거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늘은 두 가지만 살 수 있어요. 15만 개. 그 다음에 슈퍼팩처럼 많은 거 있죠. 2,500유로짜리. 그거를 1,000유로에 살 수, 1,000개밖에는 그건 오늘로 안 팔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슈퍼팩이 아니라 그냥 50유로짜리 50개를 모아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50유로를 50개 사는 거나 이거 하나 사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죠, 뭐. 네. 하루, 한 주에 살 수 있는 분량이 아무튼 2,500유로니까요. 그래, 2,550개를 살 거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사라. 이런 얘기고, 것 같습니다. 저도 슈퍼팩을 샀는데, 슈퍼팩의 일부를 지난주에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차피 제가 일부분밖에 살 수 없는데,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팩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설적인 클러스터가 좀 많더라고요. 2,500유로짜리는. 1,250개야 되는데, 여기는 1,300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슈퍼팩이 아닐까? 이런 또 의심도 생기는데, 크리스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좀 아직까지는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두시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그 추첨 항목은 다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첨이 되는 거고요. NFT도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슈퍼팩을 사신 분들이 사게 되면 이게 그거가 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일단 베타 기간에 할 수 있는 한 사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산 땅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뭐 근데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셔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시고 눌러보면 좋겠어요. 눌러보고 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뭐 저라고 어디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가서 자꾸 들여다보고 그걸 누르고
들여다보니까 알게 되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지고 디스코드에 가서 또 뭐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거지. 어디 뭐 무슨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 회장님하고 무슨 플래닛 IX 대장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하고도 그 사람들 그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소통 창구가 디스코드로 마련돼 있으니까 궁금하면 거기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에서 얘기한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지금은 필터 기능까지 나와 있어요. 필터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필터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계층, 지역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픽스도 계속 사실 수가 있어요. 60만 원이죠. 여러분의 땅, 남의 땅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들어가서 보시면 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링크미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멀티 월렛을 기다리고 계실 줄 아는데 정말 멀티 월렛 나오면 너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로 여러분이 환전 기능 가능하시고 주식도 거래 가능하시고 암호화폐도 현금화 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BP를 모은 것도 비트코인 거래소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은행 계좌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여러분. 애플페이, 구글페이 연동돼 있어요. 애플하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수업은 9월 14일까지 연장됐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9월 14일까지 꼭 수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9월 14일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판매 보너스도 이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랭크 부스터 프로모션 언제까지죠, 여러분? 내년 1월 1일까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급을 30%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런 효과를 준다 이거죠. 부스터 효과니까. 지금 티타늄 프로 빌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어요. 9월 7일까지죠. 9월 7일까지 여러분이 이 프로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40%더 빨리 여러분의 직급을 가시게 되며 여러분 밑에 6자리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파트너로 모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냐면 9월 7일까지만 판매를 합니다. 티타늄 프로 빌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티타늄이신 분들 있죠. 티타늄 프로가 아니신 분들은 특히 티타늄이신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티타늄 프로모션이 이것 때문에 안 나오니까 티타늄 프로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타늄 프로 가는 것보다는 티타늄 프로 빌더로 가는 게 훨씬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가셔서 직급도 또 빨리 가시고 엄청나게 빠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은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55점으로 우리가 BP를 받고 있잖아요. 이 55점으로 받을 때 매니저 원스타가 되려면 5만 점이어야 되는데 랭크 부스터 30% 때문에 3만 5천 점이면 매니저 원스타 간단 말입니다. 티타늄 프로 빌더로 가시게 되면 3만 점이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진급하실 수 있다는 거 직급을 올라가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몇 가지 공지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칠 텐데 티타늄 지금 프로 빌더로 가는 비용은 현재 티타늄이신 분들은 138만 원이죠. 티타늄 프로가 아니신 분들은 2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이렇게 라이프 트렌즈에서 여러분에게 500달러를 제공해 줍니다. 티타늄 프로 빌더로 가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너스에 가서 네트워크 수준에 가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랭크 부스터만 가지면 385점, 티타늄 프로 빌더면 300점이면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니저 가실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판매 보너스, 그 다음에 A 활성 사용자 풀 보너스도 제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라이트를 등지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많은 기회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이제 최신 업데이트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P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BP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이제 며칠 안에 다 해결해 준다고 말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P가 제대로 정산 안 되시는 분들, 특히 8월 달에 들어서 새로 신규 가입을 했는데 8월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 아직 BP도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8월 5일 뭐 20일 사이에 잘못된 것들도 다 소급 적용해서 회사에서 며칠 안에 다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너리 포인트에 보시면 여러분이 레프트 라이트의 점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AP가 3점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신규 가입해가지고 AP가 3점이 되는데도 XP가 나오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도 IT 부서에서 다 정산을 제대로 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4일까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열티 포인트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고 있지 않죠. 티타늄 프로 빌더를 갔는데 아직 4만 점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된다거나, 뭐 믹스터를 구독을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정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10월 안에 모든 포인트가 다 제대로 정산될 것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빼먹으시면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정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반드시 빼먹지 말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눌렀는데도 숫자가 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냐면 끝에 자리가 올라가는 거지 앞자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7083, 84, 85 이렇게 쭉 올라가. 일주일 후면은 이제 709로 구자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매일매일 여러분이 청구하시게 된다면 1년 뒤에는 364점, 2년 뒤에는 728점, 3년 뒤에는 매주 1092점씩 매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매주 7점씩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349유로에 미디엄 팩이 팔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플래닛 IX에 바우처 등록을 하게 되면 400 픽스 유로가 되는 거죠.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픽 프로모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1일까지 3일 남았네요. 에픽 프로모션 화이트가 자동으로 블랙이 되는 패키지는 내일 모레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 프로 빌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7일 밤 9시까지 적용이 되니까 가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랭크 부스터 프로모션은 내년 1월 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30%더 빨리 여러분 직급을 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지금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라이프 트렌즈 티타늄 프로 빌더로 가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500유로를 더 줍니다. 그 다음에 로열티 포인트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4만 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플래닛 IX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뭐를 사시게 된다면 티타늄 프로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암호화폐로 20%만 결제하시고 80%는 BP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블랙이신 분들은 거꾸로 암호화폐에서 80%를 사셔야 되고 BP로 20%를 결제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플래닛 IX에서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면 BP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려면, BP가 많이 모아지려면 당연히 회원이 안 모집되면 BP는 안 쌓이죠. BP가 있어야만 회원이 모집되고 여러분 직급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솜이 이제 앞으로 곧 들어옵니다. 보너스는 7가지 체계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받는 보너스 2개, 매일 받는 보너스 3가지, 매월 주어지는 보너스는 2가지인데 제가 보너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보너스만 따로 보상 플랜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매주 2,7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이면 거의 1억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지던트 원스타까지 그렇고 그 이후로 가면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매주 벌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BP가 있어요. 레프트에도 있고 라이트에도 있어요. 그거를 BP라고 부르진 않죠. 레프트 라이트에 있는 거는 그냥 포인트라고 하죠. 그 포인트는 6개월이 지나면은 하나씩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9월 달, 다음 달부터 그때 받은 BP는 사라지겠지만 이미 다 이제 정산해서 BP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레프트나 라이트에 그냥 쌓여 있는 BP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직급수당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직급수당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도 저희 회사처럼 직급을 올라갔다고 해서 주는 직급수당은 없어요. 직급을 올라가셔도 다른 회사는 모든 어떤 거를 조건으로 내세웠죠. 뭐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직급만 올라가 있으면 매월 15일 날에 자동으로 돈이 나오게 되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죠. 적어도 여러분이 디렉터 이상 되시면 100만 원 이상, 프레지던트 이상 되시면 1000만 원 이상, 엠버서더 이상 되시면 직급수당만으로도 1억 이상이 나오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크라우드원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다 디렉터 이상 가시고 내년에는 다 프레지던트 가셔서 한 달에 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직급수당이라면 나머지는 더 많으니까 합쳐서 몇 천만 원 이상 수입이 다 되겠죠. 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남은 시간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90일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크레딧을 호텔 예약하시거나 하실 때 그걸 쓰시면 돼요. 차감 받아서 쓰시면 돼요. 플래닛 아이엑스 공개 등록 안 되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플래닛 아이엑스 공개 등록에 대해서는 플래닛 아이엑스 디스코드나 플래닛 아이엑스에 이거 지금 그 서포트에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플래닛 아이엑스 공개 등록이 거의 지금 사실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뜨는 분은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플래닛 IX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요청하셔가지고 어, 그리고 크라우드 완에도 보내세요. 그걸 보내셔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빨리 받기를 띄워달라. 어, 공개 등록이 되려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았거든요. 플래닛 IX 공개를 했는데 양쪽에 다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아마 그 저희 대표단들에게 제가 대표단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대표단에게 얘기를 해서 본사로 직접 우리가 한번 단체로 보내서 뭐 해결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결을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많이 쓸게요. 너무 답답하신 상황 너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어, 플래닛 IX를 이제 플래닛 IX에서 내가 볼 때는 곧 공개 등록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또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